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 특집입니다. 고고TV가 홍준표나 배현진, 장제훈이만 튀어나오면은 끝까지 비판하겠다 했죠. 첫 번째 홍준표부터 시작합니다. 주말이니까 이걸 찍어놓습니다. 홍준표인데, 홍준표라는 인간 자체가 열등감과 비주류 컴플렉스가 아주 충만한 인간형이죠. 홍준표는 방송에서도 또 인터뷰에서도 또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또는 자기의 자서전에서도 자기가 질곡 같은 가난을 뚫고 나와서 세상에 출세하고 정치인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 과정이 쭉 보면 말이죠, 지독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하지 않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직설적인 막말, 심지어 망언 형태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홍준표를 이렇게 비판을 하냐면은, 전혀 대통령감이 되지를 못하는데 스스로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는 것, 지독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준표가 적통보수다, 그죠? 또 한국당의 적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수 우파의 적자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고 주위에 정치인이 많았으므로 얼핏얼핏 기억나는 게 많습니다. 홍준표가 각인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홍준표가 정치를 입문하는 과정을 보면은 박철원 사건, 그거를 조사하고 슬롯모션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들의 압력에 못 견뎌서, 그죠? 정권의 압력에 못 견뎌서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게 되고 TV에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박종철인가요? 김종철인가요? 그 모래시계 윤진아하고 그 박종철이죠? 아니 김종철인가? 모래시계라는 SBS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죠. 최민수하고 고현정이가 주연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1995년일 텐데요. 당시에 여야에서 다 홍준표를 탐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유명인사가 되면 다 탐을 하죠. 그리고 홍준표는 검사 출신에다가 모래시계의 주인공이었고 또 TV에 얼굴을 알렸고, 처음에는 민주당 김대중한테 갑니다. 처음에는. 저거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정당의 김영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역구를 훨씬 편한 데를 줬습니다. 지역구를. 홍준표가 처음에 하면 송파구에서 당선이 되죠. 그죠? 송파구에서. 근데 그거 송파구에 당선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홍준표가. 뭐 동창인가 뭐 동협회에다가 뭐 2천 몇만 원을 갖다 찔러줘가지고 그게 선거법으로 걸려요. 당선되기 위해서. 이게 가난하고 질척한 질곡적인 그 가난한 생활에서 살아오면서 출세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짓을 다 합니다. 무슨 짓이라도. 자기를 건드리면은 고슴도치가 확 그냥 틀을 세워가지고 가시를 세워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홍준표가 그런 인격의 스타일이고, 우리는 야권에서 또 하나 볼 수 있죠. 이재명. 자기를 공격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독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고시를 붙고 출세를 해서, 그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겉은 자기들은 위정자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지금 그런 형태가 대부분 나타난 것들이
더블미친당의 586 형태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현재 야당 국힘 쪽에 의원들, 고시 출신들, 명망가 있는 집안에서 착실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의사였고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똑같이 변호사 의사가 됐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서 홍준표나 이재명이 같은 강력한 고슴도치 공격을 들어오면은 움츠러드는 현상이 있어요. 저것들하고 싸우면 내가 더러워진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는 얘가 말하는 보수의 적통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처음에 국회의원 그 공천을 받을 적에 여야를 다 넘나드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당으로 가거나 야당으로 가거나 그 갈라치는 거죠. 홍준표가 내가 이걸 찍는 시간이 4월 16일 자정이니까 오늘도 이런 소리 합니다. 응? 김종인은 지장도 아니요 용장도 아니요 덕장도 아니고 복장이다. 응? 국힘이 또는 김종인 씨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거TV는 그럼 국힘이 없었다면 누가 이기는데 하고 말을 해드리죠. 그래서 국힘의 승리다. 김종인 씨의 승리다 이러는데 아주 복장이 터져요. 저는 얘가 이렇게 자꾸 태어나는 거 보면 제가 평가하는 김종인 씨는 지장이죠. 분명한 지장이죠.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용장이죠.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길을 가죠. 설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덕장. 덕장에서는 조금 모자른 것 같죠. 그러나 김종인 씨는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정략을 펼쳐서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80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장과 용장이면 됐습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유비 같은 주군을 탄생시키려고 그러죠. 대통령을.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재갈공명이요 관우요 장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는 복장이 아니다. 이게 복복자예요. 운이 좋아서 되는 복장이다. 복을 타고났다 이러는데 아니 운을 타고난 사람이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그 대통령들을 갖다가 수발을 했고 만들었고 현재 국힘의 승리를 가져오냐 이 말이죠. 홍준표야말로 터질 복장이 터져 오장육부가 터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대 얘가 처음 그 송파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요. 김영삼이 때니까 1996년이에요. 그죠? 97년에 IMF가 왔지 96년까지만 해도 김영삼은 대단한 인기가 있었죠. 그죠? 요때 얘가 민주당 반골 기질이 있어요. 당시에 60년대 지금 현재 50대 중후반부터 60대 말까지는 홍준표도 지금 60대 후반이죠. 중후반, 후반.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서울연고대 출신 중에서. 특히 서울대 고대 출신들에서. 지도부 가서 뭐 감회 쓰고 데모 한번 하고 체류도 한번 맞아봤겠죠. 그죠? 그리고 한 번 하니까 말이지 겁났어. 난 공부해서 출세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돼 하고 쭈그려 앉아서 4년인가 5년은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고시를 붙었어. 그땐 뭐 들어가기 고시가 힘들었으니까. 그래 모래시계 검사를 1995년에 뜨니까 그죠?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변호사하고 모래시계가 만들어지고 당시에는 그죠? 95년만 해도 김영삼이가 92년에 대통령이 되어와서 과거 민주화 세력을 갖다가 칭송하던 시대였죠. 그때 모래시계가 뜨고 96년에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홍준표를 당겼어요. 요놈이 반골 기질이 있으니까 민주당까지 가려다가 김영삼이가 송파구에 죽게 하니까 송파구에 갔어요. 나 그 당시에 기사를 생생히 기억해요. 지금 이것은 언론 인터넷을 보고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지만. 근데 당시에 동협 총무한테 2,400만 원을 주고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 보고서를 했다.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분식 회계를 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500만 원 벌금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다. 그죠? 홍준표가 자랑하는 것은 항상 이랬습니다.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가난했다. 세 끼의 밥을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고 도시락도 못 사간 적이 있고 그죠? 밥을 굽기를 먹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했다. 근데 그 당시에 50대 60대면요 뭐 은행원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하다못해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하루에 밥을 한 끼 정도뿐이 못 먹은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초딩 때. 중딩까지 그랬어요, 저는.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냥 미리 빠져나옵니다. 저는 떼레레레 학교종이 울리면 빠져나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명상하다 내려오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밥이 없습니다. 그럼 친구들 집에 갑니다. 친구들 집에 가서 그때는 뭐 3대가 많이 살 때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친구, 형제들. 7, 8, 8, 9명 바글바글 사는데 쭉 낑겨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면 밥이 없을 텐데 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고 같이 공부하고 아침까지 얻어먹고 학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친구입니다. 50년이.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그걸 갖다 너무너무 구구절절하게 자서전했어.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고 사회를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얼마나 질곡적인 그 생활에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냐 쓰는 거. 얘가 자서전 쓰는 거 보면 말이죠.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버지는 무식장이었고 엄마도 문맹이었고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엄마가 사채 고리업자에게 머리채를 뜯기는 걸 봤고 이런 거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어요. 상인군인들이 그냥 막 깔꼬리 같은 손 가지고 말이지 상점을 부시고 다닐 때니까 자기 옷을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한복 같은 걸 맡겨가지고 떼거리를 빌려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학구방이라 그러고 비닐집을 짓고 땅을 파고 비닐집에서 살고 그럴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자랑스러워? 하도 굶어가지고 영양부실로 124cm 뿐이 안 됐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지 임마. 지금 내가 꾀죄죄한 게 인상이 이상하잖아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부수수 오는데 8km를 걸어가지고 대구행 버스를 탔는데 무거운 지게를 붙인 뒤에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했다. 당시엔 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런 질곡 같은 가난을 뚫고 출세했다는 사람을 앞으로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국회의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가난과 질곡을 팔고 과거의 민주화를 파는 세력은 앞으로 정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20대부터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일본과 같이 미국과 같이 유럽과 같이 우리도 변할 것이다. 제 20대는 그때는 말이죠. 조금 잘 살았지. 그렇지만 그때도 말이죠. 돈 없어가지고 대학교, 고등학교 못 간 애들이 꽤 있었어요. 대학교는 못 간 애들이 많았었어요. 변할 것이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가난하고 질곡 같은 생활이고 인권이 없고 권력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갖다가 투쟁을 했다고 해서 또 개인적인 투쟁이죠. 가난과 질곡을 가난과 질곡의 껍질을 벗는 것은 그거를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놈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전 20대에 생각했어요. 그런 놈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게 20대부터 지금까지 생각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한 놈은 과학자가 되겠다. 한 놈은 목사가 되겠다. 큰 부흥회를 하겠다. 한 놈은 교수가 하겠다. 나는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대학교 들어가 보면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신문을 보고 학교 교과서를 보고 대학 입시 공부를 하면서 그 좁은 지식 가지고는 정치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하여튼 그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그 문화 책을 접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요새는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나는 안 된다. 넓고 방방한 대회를 주름잡을 리더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은 나 같은 쫄장부가 되면 안 된다. 천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 얘 같은 경우 뭐라 영당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영당 고등학교 경복고를 가려고 하는데 장학과를 안 줘서 할 수 없이 영당 고등학교를 갔어요. 얘가 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TK는 경북고등학교죠. 제 친구들 경북고등학교 애들 엄청 많습니다. 경고 출신들이 지금은 없어요. 경남고 출신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지금은 사업이 망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니까 많이 떨어지고 없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얘가 어렸을 때 열등감, 가난에 대한 열등감, 강자에 대한 열등감, 학교에 대한 열등감을 이때도 가진단 말이죠. 아 영당고 나오면 뭐가 어때? 고려대 나오면 뭐가 어때? 얘는 고려대 나온 거에 있어서 대단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왜?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연고전이나 고연전 같은 거 하면 와 멋있더라고요. 혼이 빠져드는 거 진짜 싸이보다 더 재밌어. 학교의 대항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친구들 따라서. 그런데 고연전도 한 번뿐이 안 가봤대. 4년 동안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었어. 법한방 법전만 판 거야. 그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학교라는 게 뭐죠? 여러 문물을 접하고 이과 거도 들어보고 저과 거도 들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같은 학교 내에서 교류를 해서 우정도 쌓고 또 그 학풍도 알고 사람들의 대인관계도 알고 그죠? 문물을 입히라는 문물과 인간과의 소통, 교류를 하라는 게 대학이죠. 큰 대학이죠. 그 대학이라는 게 공자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전공만 가지고 공부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이런 애들은 협량한 친구란 말이죠. 협량한 친구. 안철수도 협량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이후 4차 혁명 시기를 떠나서 5차 혁명으로 가고 그죠? 안철수가 맨날 말했던 융합과학의 시대, 융합과학이. 융합과학이라는 게 과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뭘 몰라, 말하는 거 보면. 융합과학이라는 건 인문, 철학, 역사, 문화가 다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애가 스티브 잡스예요. 게임으로 돈 버는 분 말고 그런 애들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를 못 갔다. 당시 법대 갈 실력이면은 행정학과에 있어요. 당시 얘가 다닐 때 법대 중에 법학과가 있고 행정학과가 있었어요. 홍준표가 다닐 때는. 그때 서울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는 법학이 아니라 법학보다 한 단계 늦지 행정학과 가지고 더 공부를 해야 되죠. 법학보다 행정학과가 좀 뒤떨어지니까. 그런데 고대 나온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애예요, 얘는. 그러면서 지금도 고대 동기들이나 또는 고대 후배들한테 20, 30년 뒤떨어지는 후배들한테 알지야?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밀어야 돼. 이러고 다니는 놈이에요. 고대를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으면서. 고대 애들하고 어울려 봤어야지. 고대 친구 중에서, 고대 동기 중에서, 고대 후배 중에서 홍준표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 유명한 전남 향후에 해병대 전후에 고대 뭐라 그러죠? 고대 동기회라 그러나요? 동창회라 그러나요? 그럼에도 고대에서도 얘가 고대 동기들, 동창들하고도 후배들한테도 딸을 받아요. 지가 권력을 챙기고 나서 나 정치할 거야? 대통령 할 거야? 나 밀어라 에이? 하고 고대 후배들한테 그러고 다녀요. 제가 듣기로는 홍준표와 동기들이나 같은 기수들 이렇게 보면 고대 기수들이 보면 홍준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적에 고학을 했어요. 고학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했는데, 그러나 세상에 대한 복수는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홍준표만큼.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또는 뭐 해가 출세해가지고 복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 모양 꼴을 사는지 모르지만은, 홍준표는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얘는 지금. 응?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8km나 걸리는 버스 정류장 갈 적에 출세해야 되겠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를 갔어야 됐다. 어? 근데 엄마가 머리채 잡히고 사채업자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거 보니까 검사가 돼서 나쁜 놈들을 갖다가 벌을 줘야 되겠다. 드라마틱하죠? 이런 게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하고 현실 정치인하고 리더들은 다릅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천박한 출세견입니다. 홍준표는. 고대 들어가가지고, 이대생이 뭐, 당시에 그 학교야, 솔직히, 당시에, 그냥 여성적이로 상징적인 학교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학교 1학기 들어가면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미팅을 안 할 때니까, 그죠? 그냥 여학생이 그냥 중학교 다닐 때 껌 하나 주면, 제가 나를 좋아해하고, 그냥 얼굴 화끈화끈하고 이렇게 순진할 때니까, 우리 세대는, 고고 TV들 60이 됐으니까, 준표도 60이고, 이하이 동생하고 미팅을 갔는데, 이대생이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대구야.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 하니까, 영남고 나왔다. 경북고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하여튼 영남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대생이 말이야, 30초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유명한 말이죠, 홍준표가. 그때부터 난 이대 계집 애들을 싫어한다. 그때 이대생하고, 미팅이지, 미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미팅을 안 한다. 이런 바보가 어딨어? 여자 하나한테도 체인 놈이 대권을 도전하고 있다, 이거죠. 이대생 하나한테도 인기 없는 놈이 생긴 꼬라지 봐봐. 누가 좋아해?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지독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에서 이거 또 따고 뭐 한겨레도 따고 다시 동아일보도 따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오마이 기사가 사진을 실습니다. 응? 근데 이대생한테 말이야. 그 홍준표 당시 같은 대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홍준표를 생각하는 게 항상 검정고무신을 떠올렸다. 항상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니더라. 소개팅녀가 이대생이 혹시 영남고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고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패션 때문이 아니었을까? 키도 짝달망하고 홍준표 굉장히 작아요. 160점 넘어요. 까무잡잡하고 얼굴도 모양 불그락 생기고 싫어하지. 당시에 이대생들을 하면은 50년 전인데 40년 50년 전인데 도의적인 이미지를 우리 갖고 있죠. 연대 여자들하고 이대 여자들한테는 서울대 여자들은 안경 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죠? 고대 학생들 이미지는 바지만 입고 다니고 이대생들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이런 도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대생들이 미팅에 나와서 검정 고무신 신고 나와서 옷도 흐름하게 입고 말도 투박하게 하고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당시에 내 누나라면 말이야, 내가 홍준표를 또 패했을 거야. 너 같은 놈 어떻게 우리 누나 만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미팅도 한 번 안 하고 연고전도 고연전도 한 번도 안 가고 한 번 해보고 딱 때려치우고 열등감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이대생하고 왜 안 해? 서울대생하고도 하고 연대생하고도 하지. 지가 열등감만 없고 자존감이 있고 잘생겼으면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왜 닭장에서 말이야 추미애 같이 문재인이 같이 닭장에서 와서 공부만 해? 법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추미애 같은 것, 이재명 같은 것, 문재인 같은 것이 자리 잡으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인문사회적인 결합도 없이 여유도 없는 놈들이
놀지도 않던 놈들이 홍준표도 갔다 이거죠. 그렇죠. 연애도 하고 연애하는 미팅도 하고 사바사바도 해보고 그렇죠. 술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대학 저런 사람 마구나 먹어보고 그죠. 리더로서의 기질을 대학교 때부터 대학부터 다 나와요. 리더는. 전 대학교 때 대단한 리더였어요. 왜냐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놈들은 나한테 술 안 먹어도 먹은 놈이 없어. 안 얻어 먹은 놈이 없어. 과외해가지고 돈 타면은 등록금 내고 월세 살았어요. 저는 하숙 안 했어요. 하도 그냥 늦게 들어가고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그냥 막 친구들 후배들 그냥 술 다 사줬어요. 저는. 그게 인간 생활이죠. 여기서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비교해 보세요. 홍준표도 5년 6년 만에 됐고 윤석열도 9년 만에 됐어요. 근데 이놈은 공부만 해서 5, 6년만 됐고 윤석열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낚시하고 술 먹고 친구들 가르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됐어. 지금 누가 사람이 많이 남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하고 이런 놈이 김종인 씨를 갖다가 지금 말이야 뭐 노망난 늙은이 치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열불을 받는단 말이죠. 저는 인간적인 가치가 없고 접근이 안 되는 놈이.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고 어찌어찌해서 사실 붙어서 검사가 됐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더라. 서울법대 출신이더라. 고대 법대 출신이더라. 행정학과 출신은 나쁜 애 없더라. 왕따 당했었다. 그래서 나 그때 상당히 콤플렉스도 많았고 열등감도 많았다. 연고 출신의 가난한 자요. 나는 가난한 자요. 아버지는 무식장이요. 엄마는 무학이요. 그죠? 글도 못 읽어요. 어찌해서 영남고 나왔어요? 어찌해서 고대 행정학과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를 들어가니까 서울법대 놈들, 서울대 법대 놈들, 고대 법대 놈들, 경고 애들, 경기고 애들, 서울고 애들, 경남고 애들이 세고 셌더라. 자기는 이류 인생이었다. 그래서 떼들어 잡자. 독구다이 박철은 하나 두드려 잡고 그 다음부터 출세한 거다. 그 섭성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거죠. 홍준표가. 응? 얘가 지금 친한 애들이 누구예요? 김어준하고 형하고 한다잖아요? 손석희하고 좋아한다잖아요? 그죠? 왜? 우파나 보수 쪽에서 홍준표를 갖다가 방어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사람에 대한 소통과 교류가 그만큼 부자고 튀어나오면 직진형이고 막말형이니까 싫어하죠. 관료 출신이 많으니까. 근데 김어준이 같은 경우는 막살은 돼지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형하고 하고 돼지 발정제 홍하고 맞죠? 지금도 김어준한테 찾아가고 싶을 거야, 홍준표는. 그리고 손석희도 아웃사이더였죠. 손석희가 그 MBC에 취직해가지고 엄청난 컴플렉스를 받은 애예요. 당시에 MBC 내에 다니는 후배들 기자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들었어요. 응? 지금 국민대 출신인데 MBC가 손석희만 들어갈 때도 서울연고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국민대 출신이 그거 뚫고 나가고 지가 똑똑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노력했다. 손석희도 열등감,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홍준표는 지와 동지적인 애들하고만 지금 친해요. 손석희하고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가 무슨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우파라 그러며 우파의 리더라 그러며 적장자라 그러며 김종인을 욕하고 윤석열하고 붙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19대 대선에 저번에 2017년에 홍준표가 뭐라 그랬어요?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홍찍자지. 이게 그냥 그 당시에 패러디했죠.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홍찍자지. 당시에 대제발정제 그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이거를 당시에 그냥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킵시다만 뺐어요.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 그랬더니 홍찍자가 돼. 홍찍자. 홍찍자나 홍찍자지나. 웃기시도 않아. 난리가 났었죠. 이 인상을 20대들도 알아요. 20대들도. 이게 대선이나 대선 경선 가면은
온갖 인터넷에서 이 홍준표 이게 다 까진다고. 응? 막말, 험한 인상, 험한 인상이 아니라 험한 인상, 헛수저, 박명수 닮았다, 이경규 닮았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응? 20분은 더 떠들어야 되는데 원고 뺀 거 30분 됐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주말에는 한번 찍어봅시다. 홍준표는 대권행위 안 돼요. 국회의원도 솔직히 아까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화이팅!